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부터 좀 살펴보시죠. 자, 첫 수업인데 제가 좀 오늘 좀 콧물이 좀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중간중간 콧물 좀 닦을게요. 미안합니다. 자, 항이란다. 요 여러 개의 용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개 좀 적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처음 배웠죠? 인수분해 한번 적어볼게요. 5x 플러스 6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가운데가 더하기죠? 이렇게 더하기를 중심으로 있는 제가 현재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빼기까지 괜찮아요. 가운데가 더하기 빼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각각을 지금부터 우리는 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하기가 더 많아서 y 플러스 71 빼기 2분의 1 x의 세제곱 y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역시 가운데 빼기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그 사이드에 있는 제가 현재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녹색을 각각 항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항. 이거 못 외워서 어떻게 하지? 저는 암기가 약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눈치껏 풀게 됩니다. 다음 중 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수학에서. 자, 또 해보죠. 자, 지금 얘는요, 항이 몇 개죠? 5개죠. 항이 여러 개인 것들을 다항식이라 한대요. 어쨌든 숫자 또는 문자로 수학적인 표현 다 식인 거잖아요. 수학적인 표현들 다항식, 함수식, 부등식 다 식이라 부르는데 얘는 항이 여러 개인 거니까 다항식 이렇게 부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럼 더하기 빼기가 없고 얘 혼자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단항식이라고 부른대요. 항이 한 개인 것들. 됐죠? 자, 됐어요. 그냥 눈치껏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수부터 보시죠. 5x 4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지금부터 개수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숫자를 지금부터 차수라고 부를 건데 이거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써있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4x 세제곱 y제곱 이렇게 이따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차수가 뭐냐면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5. 왜냐면 x가 세제곱이지만 x가 3개인 거죠. y는 제곱이지만 y는 2개예요. 따라서 전체 5개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차수를 뭐라 부르냐면 5라 부르고 개수는 4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어요. 자, 다항식의 차수 중 가장 큰 숫자를 다항식의 차수라 부른대요. 자, 또 예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지우는 것들, 저는 공간이 없어서 현재 지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 다른 곳에다 다 적어서 각각 좀 정리를 다 해두세요. 5x의 세대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빼기 18x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칩시다. 그러면 얘는요 4차예요, 얘는 3차예요, 얘는 2차예요, 얘는 1차예요, 얘는요 0차입니다. 0차. 자, 5의 0제곱 얼마예요?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이거 1이에요. a의 0제곱도 1인 거고요. x의 0제곱도 1인 거예요. 그럼 요 1을 대신에 x의 0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0차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아니야. 일단 통과. 우리는 6등급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 그러한 입장이니까 일단 통과. 0제곱 만나면 무조건 결과는 1인 겁니다. 모든 0제곱은 1이에요. 그럴 때 차수가 어디가 가장 높냐면 이 녀석이 가장 높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는 요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만약에 다항식의 차수 라고 물은다면은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대표할 수 있는 하나만 찾는 겁니다. 대표할 수 있는 하나만 찾는 거예요. 자, 또 보시죠. 여기가 만약에 7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지워라.
됐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만약에 요 시계에서의 상수항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부른대. 상수항. 얘가 바로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상수항은 몇 차일까요? 상수항은 0차예요. 빵 차예요. 왜냐면 7은 7 곱하기 1로 봐도 괜찮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이라는 거는 0제곱이 1인 거니까 우린 여기에서 x의 0제곱이 1인 거니까 요 1은 바로 0차구나 봐도 괜찮겠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은 바로 0차항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어요. 또 보시죠. 또 보시죠. 다 지울게요. 지금도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문자가 똑같은 것을 동류항이라 부른대요. 문자가 같으면 동류항이라 부른대요. 자, 문자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차수까지 똑같아야 문자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x가 4개인 거죠. 또 얘는 x가 3개인 거죠. 얘는 x가 4개인 거죠. 얘는 x가 2개인 거죠. 얘는 x가 없는 거죠. 빵개인 거죠. 그럴 때 동류항은 요 2개가 바로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문자도 같고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5a 제곱 b 플러스 4분의 1 a 제곱 b 세제곱 빼기 5ab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류항은 누구냐면은 바로 얘랑 얘가 바로 서로 동류항인 거예요. 왜냐면 a가 2개, b가 3개, a가 2개, b가 3개. 문자만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4분의 1인데요? 이거 3인데요? 이건 보지 않나요? 네, 보지 않아요. 문자만 보는 겁니다. a가 2개, b가 3개. 따라서 얘네들은 동류항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녀석은 a가 2개, b가 1개. 이 녀석은 a가 1개, b가 2개. 꼴은 비슷해 보이지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로 동류항이 아닌 겁니다. 뭘 그렇게 설명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수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이 수학은 우리가 그것들을 딴지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속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후로는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딴지를 걸 거면 수학자를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다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불러 모을 수가 없어요. 자, 단항식이죠? 단항식 더하기 빼기가 사이드 없잖아요. 항이 하나인 겁니다. 이럴 때 개수는 누구냐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였고요. 차수는 지수의 위치에 올라간 숫자가 차수였죠. 되셨죠? 자, 이건 별거 없죠? 중딩 때 한 거니까요. 자, 또 보시죠. 여기에서 개수는 누구냐면은 앞에 숫자 6이에요. 차수는 누구냐면은 이 x, y 문자를 모두 주어로 보겠다는 거니까 x가 여기에서는요 2개가 되는 거고 y는 얘가 3개인 거네요. 근데 둘 다 주어가 되는 거니까 이 차수는 5가 되는 거예요. 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부터 볼게요. 이번에는 x가 문자로 볼 때, 즉 x만 주어로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 6y 세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결국 여기서 차수는 바로 얘가 2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x만 주어로 판단하는 거니까 x제곱 즉 2만 차수가 되는 거고요. 개수는 x 문자의 앞에 있는 거니까 바로 얘가 개수가 되는 거라서 얘는 6y의 세제곱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알겠죠? 중학교 수학과 차원이 달라지고 고등학교는 무엇을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얘는 y로 문자 y만 주어로 보겠다는 입장인 거니까 쉽게 좀 써보면 6x의 제곱과 y의 세제곱으로 구분을 해서 써주면 차수는 얘 때문에 3이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 개수는 해당 문자의 앞에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해당 문자 즉 주어의 앞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6x의 제곱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좀 더 해보시죠. 좀 더 해보시죠. 자,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좀 크게 써볼게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5x 제곱 y 빼기 6인 거네요. 자, 이럴 때 주인공이 현재 뭐냐면 x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x의 주인공은 얘는 3차, 얘는 0차, x가 없으니까요. 얘는 2차가 되고요. 얘는 x가 없으니까 역시 0차가 된다 보면은 얘는 주어가 x일 때 그거에 대한 차수인 거니까 제일 높은 거가 아까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를 보셔서 3 쓰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죠? 자, 지울게요. 자, 지운다. 알아서 잘 정리하십시오. 따로 적어서. 자, 이번에 y가 주어예요. 그럼 얘가 2차가 되는 거고, 이 항은요? 이 항은 1차가 되는 거죠. 하나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는 것 뿐이죠. y가 없으니까 0차가 되고요. 얘도 0차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얘는요, 2차, 얘가 2가 되시겠죠. 되셨죠? 자, 또 보시죠. y가 주어예요. y가 주어. 그럼 y가 없는 것은 다 상수예요. 자, 얘는 문자, 해당 문자, 즉 주어가 없는 것, 주어가 없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바로 y가 없죠. 얘도 y가 없죠. 따라서 얘는요 3x의 세제곱도 상수항이고 빼기 6도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숫자가 상수항만인 거는 아니에요. 해당 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코야. 자, 이어서 또 보신다면은, 자, 이어서 또 보시죠. 자, 항을 구분하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모두 항이에요. 각각 찾으시오. 만약에 서술형 안 나오겠지만 서술형이나 한다면 다 써야 돼요. 다 쓰는 겁니다. 만약에 항을 쓰시오.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더하기는 안 쓰죠. 엄마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누가 플러스 100원 이렇게 쓰니. 그죠? 더하기는 보통 안 쓰니까 이렇게 7개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상수항. 상수항은 누구냐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러면 x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수항은 얘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어떠한 문자 x다, a다, y다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되겠고요. 동류항은 쓰지 않을게요. 동력은 자 보자. 얘는 x 7개, 얘는 a 2개, b 3개, x 7개, a 2개, b 2개, 얘가 a 2개, b 3개. 그러면 요거 2개는 동류항인 거고요. 또 요거 2개도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앞에 있는 개수는 필요 없다. 여기 위에 올라간 지수, 차수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해보시죠. 이거 쓰지 않을게요. 항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마이너스는 같이 쓰고 플러스는 안 쓰고 항 쓰시오. 5개 다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죠. 누가 미쳤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무슨 초딩입니까? 무슨 초딩 단어, 무슨 월말 평가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상수항은 이거 하나예요. 상수항은 이 하나입니다. 자, 동류항 찾아볼까요? 동류항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x가 4개, y가 2개, x가 1개, y가 3개, x가 3개, y가 2개, 얘는 x가 2개, y가 2개. 동류항이 없습니다. 동류항이 없어요. 이거 그냥 x, y를 공통적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되면. 공통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공통인 게 아니고 일치를 찾는 겁니다. 아셨죠? 많은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다항식에 정리해 보시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있대요. 내림차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 거고요. 오름차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라 이렇게는 뭐 이렇게 뭐 묻진 않고요.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읽어보지 마세요. 자, 제가 설명드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이따 하나 더 쓰시죠. 자, 지금은 주어가 X입니다. 자, X에 대하여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가 주어면 잘 보세요. 주어만 따질게요. 주어만. 차수 따지겠습니다. 차수를 순서 있게 이렇게 할까요? 자, 내려요. 차수를 순서를 지켜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차가 되는 거니까 X 4차 이거 1차 쓸까요? 없는 거니까 1차 3차 2차 얘는요 0차죠. 쓸게요. 4차 얘는 1차 3차 2차 0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이 순서를 내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은 것부터 4차 x의 4제곱 y의 제곱 4차 썼죠. 그 다음은 3차 쓸게요. 근데 3차 녀석이 어떤 항이 3차냐면은 마이너스 포함해서 얘가 되는 거고요. 자, 2차 쓸게요. 2차는 마이너스 포함해서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쓸게요. 1차는 플러스 2xy의 세제곱 0차 쓸게요. 그럼 빼기 7에서 제가 현재 네모칸 치고 있는 바로 얘가 모두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주어를 선택해서 그 주어에 알맞게 내려라, 아이고, 내려라, 아이고, 내려라 이거죠. 맞지? 이 순서대로 하면 되죠? 여기서 내려라, 샤. 그러면 잘 보세요. 같은 문자 배열인데 주어가 X인 거니까 그럼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그 사전에 4차, 1차, 3차, 2차, 0차를 써주면 제일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시오. 그럼 0차, 1차, 2차, 3차, 4차로 쓴다면 0차는 빼기 7, 1차는 플러스 2xy의 세제곱, 2차는 빼기 x제곱 y제곱, 3차는 어딨냐? 3차 빼기 4x 세제곱 y, 4차는 플러스 x의 4제곱 y의 제곱. 바로 이렇게 쓰시는 게 답이 너 뭐냐 너 이렇게 쓰시는 게 답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띄엄띄엄 쓰긴 했지만 좀 더 이쁘게 쓴다면 뭐 글씨가 이쁘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라시면 그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 그거예요. 얘도 뭐 붙여 쓴다면은 식으로 뭐 써라 뭐 이렇게 뭐 대괄통이 가리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써라 뭐 그런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나와요. 자,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자, 주어를 바꿀게요. y가 주어가 됐고요. 차수를 내려라가 되는 거죠. 그럼 큰 것부터 찾을 건데요. 그 전에 2차, 3차, 1차, 2차, 빵차 2차, 3차, 1차, 2차, 0차가 됐죠? 그럼 내림차순인 거니까 큰 것부터 써야죠. 큰 거. 그럼 제일 큰 거 쓸까요? 3차. 2xy의 세제곱 3차 썼고요. 2차 쓰죠. 플러스 x 4제곱 y제곱 썼고요. 헷갈릴까봐 쓴 거 좀 지우고 있어요. 2차가 또 있네요. 2차가 됐고요. 썼으니까 지우고 1차죠. 그 다음은 1차 썼고요. 0차 쓰시죠. 0차.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별로 안 이뻐요. 왜냐면 y에 대한 차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딱 강조가 되면 좋겠어요. 아, 이거를 하시오 이렇게 배열하시오 했는데 그게 딱 돋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3차가 있는데 2차가 2개인 게 별로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바꿔야지 이쁘냐는 거냐면 2차가 두 개인 거니까 깔끔하지 않아. 제가 좀 꼬장 부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묶어서 이렇게 x가 제곱이 이거 주어고 y죠. y가 돋보이게 쓰도록 쓴대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다가 우리는 x 4제곱과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인수분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로만 2차. 그래서 이것보다는 요 표현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되셨죠? 자, 또 해볼게요. 같은 문자인 것들이에요. 주어가 역시 y가 되고요. 주어가 y인 거고요. 그럼 y에 점을 찍어주면 2차, 3차, 1차, 2차, 빵차. 얘가 2차, 3차, 1차, 2차, 이 문제까지 하고 쉬시죠.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오름차순인 거니까 낮은 거부터 써야겠죠? 그럼 0차부터 쓸게요. 빼기 7, 0차 썼어요. 버려, 1차 쓰시죠. 버려, 2차 쓰시죠. 버려, 2차 또 있네. 이쁘지 않죠? 버려.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다루었었죠? 이거 2차가 두 개인 거니까 이거 안 이뻐요, 이런 주장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묶을 건데, 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묶을 건데 y제곱 플러스 2yx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됐네요. 이해했슈?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잘 될게요, 못 될게요? 분명히 분명히 문제에서는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차, 1차, 2차, 얘가 3차가 되어서 잘했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까? 한 가지 의심이 들어야죠. 뭐냐면 그러면 x는 내림차순인데 이거는 아까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y도 내려주고, 그죠? 4, 2, 1, 0, y도 내려주고, x도 여기에서 4, 2로 내린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름차순인 거니까 y는 0, 1, 2, 3 올라갔고, 그럼 당연히 이 x도 4, 2가 아니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즉 오답은 뭐냐면, 자 확인해 보세요. 오답은 뭐냐면 빼기 7 빼기 4x 3y 플러스, 자 이거 보이니?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y 플러스 2yx의 세제곱 이따 칠게요. 자, 차이점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현재 얘는요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y 0차, 1차, 2차, 3차. y는 파란색이 y예요. 파란색이 y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자. 아니야, 미안합니다. 핑크색 할게요. 이거 색깔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그럼 여기에서 2가 있고 4가 있고, 얘는 현재 우리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x는 올라간 거고 y는 내려간 거잖아요. 나 지금 뭐하니? 틀렸다? 이게 y가 내려갔네. 4이니까요. 이 x가 현재 얘는 내려간 거고요. 이게 틀렸네.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네, y가. 그죠? 자, 까지 이해했죠? 자, 답. 과연 얘가 답이냐? 바로 얘가 답입니다. 얘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오름차순을 하라면서요. 오름차순을 하라면서요. 그러면 둘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x도 올리고 이거 x인데 나 미치게 계속 틀리네. 미안해요. 미안하다. 이제 안 틀릴게. 그러면 x도 올리고 y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얘는 y는 올리고 x는 내렸네요. 그죠? 기본적인 약속은 자 위에 쓸게요. 자 주의. 검은색 주의 뭐냐면 기본적인 별다른 거론이 없으면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내림차순이 약속인 겁니다. 내림차순이 약속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y를 오름차순하시오 라고 했으면 x에 대한 거론은 없는 거죠. 그럼 x는 내리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다. 이거 시험 나와요. 이거 시험 나와. x는 내림차순하시오. 그럼 당연히 x가 아닌 y는 특별한 거론 되는 게 아닌 거니까 y는 내리는 거예요. 또 x는 올리시오. x에 대해서 오름차순하시오. 그러면 y에 대해서 거론된 게 없는 거니까 상대적인 다른 문자인 y는 내리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y에 대해서 올리시오. 그러면 거론되지 않은 상대적인 문자 x는 거론되지 않은 것은 내리는 거예요. 또 y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제 답 보자. 이제 이해가지? 얘는 주어에 대해서 올리시오, y에 대해서 올리시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대적인 문자, 즉 거론되지 않은 x는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 중에서. 따라서 얘가 답인 거예요. 얘는 답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셔요? 거론되지 않은 다른 문자는 무조건 내리는 게 규칙이에요. 그 주어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항이 뭐네, 차수가 뭐네, 무슨 개수가 뭐네, 그건 다 이미 알고 있고 하다 보면 눈치껏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진 않아요. 근데 다음 중 내림차순으로 또는 오름차순으로 잘 정리된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